이런 부분은 제 공약이나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이나 이런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큰 축에서 이렇게 전망권이가 아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 경제 중심지인 아산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 이렇게 하나의 공감하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앞에 보시면은 역동적인 아산 시민과 함께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 전망관과 함께 더 역동적인 아산으로 변화하는 성장하는 그런 아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아산시도 지난 10월 달부터 시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중앙은 무정부, 지방은 시장과 또 의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 있는 아산이 가지고 있는 이 아산이라는 큰 배가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아산 시민들은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 다양한 공직 경험을 담아서 바로 첫날부터 능숙하게 시정을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능숙하게 이어받아서 별 문제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정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1조 8천억 정도 되는 예산을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나 다양한 정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여러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시너지 확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병원, 제2중앙경찰학교 등등 각종 도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최대한 조속히 챙기고 산업단지 여러 군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산 심화에도 또 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이 지금 한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챙겨서 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당을 떠나서 정책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중점을 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시장이 바뀌면 갈아엎는 그런 정책의 그런 환경을 바꿔서 좋은 거는 보태고 나쁜 거는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나 그동안 추진했던 거에 대한 그런 비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 이런 부분을 가고요. 두 번째는 미래산업 비전입니다. 미래산업 비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 특례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균형발전 특례시가 뭐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 되는 데를 특례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대도시. 그 나머지 50만 미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무슨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시도의 그런 심의 절차나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런 권한을 일부 시로 이양을 해서 또 가장 스피드하게 의제 처리되고 예산이나 세금을 이렇게 좀 감면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회생이 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더 보완을 하자. 그래서 40만에서 50만 되는 도시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을 지역발전 특례시로 가칭, 제가 이름을 진 거예요. 가칭 지역발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만 하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지금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정부에 추진한 게 있어요. 600조 이상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아산 지역이 약간 소외된 것 같습니다. 평택부터 해서 여주, 이천 쪽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대단히 프로젝트인데 이런 부분을 아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반도체의 메가 클러스터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겠다. 이런 것. 또 하나는 우리 신교통혁명이 중요합니다. 아산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도로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가장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한 지방도나 시군도 우리 또 지역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상당히 열악하고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중앙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고 특히 KTX 중심으로 해서 GTX C노선, GTX A노선 또 우리 KTX가 장항선 쪽으로 이렇게 좀 와서 아산 온양온천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산의 미래 먹거리 발굴해야 되죠.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산업을 육성을 하는 메카인데 이런 부분에 소부장이나 이런 그 산업단지도 충분히 우리가 그런 거를 확보를 해서 이 경제 산업 반도체의 집적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산의 산업을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은 원도심이 있고 대방탕정 쪽에 그런 첨단 산업 도시형으로 가고 있는 데가 있고 북부 쪽에 도시가 있고 우리 남부 서부 쪽 이쪽에 농업 중심의 그런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그런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40 스마트허브 아산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은 비전을 그린 것입니다. 1도심과 3부심 또 지역도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산이 사통팔달 도심도 잘 돼 있고 우리의 아산의 한강인 곡교천 너무 잘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잘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꾸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못하고 아산으로 돌아오는 천안이나 일부 당진, 청양, 인접 도시에 도드라지는 도시가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견지해서 아산이 도드라지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2040년에 저희 계획 인구가 65만 이상 이동인구까지 하면 70만을 지금 육박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의 도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를 40년 정도, 20, 30년의 그런 미래 거시적인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시안적으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역에 도시개발 해놓은 걸 보면 당장 피부를 느끼는 것이 주차난이죠. 도로망, 도시계획을 한 건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약간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편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특히 최근에 많이 하는 성장관리 방안에 충분히 바둑판을 먼저 그리고 그 바둑판 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학교면 학교,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바둑판에 칼날을 하는 이런 형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이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크게 4개 권역으로 우리가 나눠가 있어요. 중앙권역 여러분이 이 자리 아산의 원도심 옛날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온천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호텔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온천이 제대로 됩니까? 겨우
동네 사람 목욕탕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슬럼화되고 있는 우리 원도심을 어떻게 도시재생사업과 철로변 가로정비 사업, 온천 활성화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궁 하죠. 온궁 지역사업으로 절대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주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경주 모델. 경주 모델은 경주의 왕궁 복원의 특별법을 제도를 했어요. 특별법. 경주 왕궁 복원에 관한 특별법. 그러면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양, 온천, 온궁 복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강구한 거예요. 이거 지역에서 뭘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예산, 제도, 또 문화재 보호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저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아서 물론 시나 도에서 서포트하고 지원을 하고 행정적인 걸 할 수 있지만 주도를 중앙에서 해야 되고 문화청이나 문광부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법 초안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뭐 의원 입법으로 하든 정부 입법으로 하든 반드시 특별법으로 해서 원공을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양 육동은 지금 보시면 온양관광호텔 뒤에 40층 이상의 큰 주상 복합 건물이 하나 서 있죠.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좋아요? 네. 왜 저런 건물이 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 전체에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성을 볼 때 조금은 좀 여러 가지 뭐 생각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랜드 호텔 자리 그냥 지금 그랜드 호텔 그냥 지금 그냥 땅만 그냥 파놓고 있는 거고 여기저기 그렇게 이렇게 땅만 파놓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한 행정의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체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옛날 오세훈 시장이 그런 말 한번 했어요. 용산 지역에 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봐요. 개발을 하는데 그냥 땅 주인보고 그 상태에 하라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용적률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줄여서 질 수밖에 없고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그런 실효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는 혁신과 뼈를 깎는 하나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또 토지주와 행정기관과 공감대 형성하는 시민들과의 그런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또 블루오션인 우리 경찰병원하고 또 제2중앙경찰학교 충주에 있는 거에 본관에서 중앙경찰학교를 아산으로 육지를 하고 그 주변에 폴리스 메디컬 타운을 육성을 하는 지난 박경희 시장께서 만들어놨지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방축동에 대단히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지만 그거에 담아서 쭉 이런 발전축을 중앙을 좀 외곽으로 이렇게 좀 더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담아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음봉, 대방탕정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산의 젖줄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지역인데 이곳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탕정에 초등학교와 일반 산업고등학교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등등등 이런 하나의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과 개발업자 간의 미래지향적인 아까 2040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하면 안 된다. 또 여기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자연불학과 108만 평의 개발하는 데에 따른 갈등이 저는 분명히 노출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럼 자연불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8만 평 옆에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미래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담아서 또 거기
지금 디스플레이나 첨단 반도체 산업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음봉산업단지 등등 그럼 거기에 또 628도로 도로사업 같이 다 병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종합행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부분은 함께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맛배기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영인 동포 우리가 인주에 기차역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현대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영인, 분포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함께 연계해서 인주 같은 데는 이제 물류 전진 허브 기준 만들어야 돼요. 또 분포 같은 데는 성안 정축장 127만 평의 허브 도시로 배후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인근에 평택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미군기지 있는 그 몇만 명의 군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말이면 그런 거를 아산호와 연계한 하나의 수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환경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그 찾고자 하는 분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신혼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북부권의 10만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인산 또 뭐 아산온천 사기호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중부권의 중요한 하나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근차근 개발을 해서 우리 아산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고요. 서남권 제일 우리가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죠. 신창, 도고, 선장 송악 같은 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송악을 아산의 알프스라고 이렇게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외암마을, 광덕산, 송악저수지와 연계한 하나의 시너지역을 할 수 있는 벨트형 관광벨트. 생태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그런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도고산, 도고온천 묶어서 치유, 관광, 힐링 이런 부분 거기 또 지금 하키 전용 경기장이 들어서는데 하키 전용 경기장도 지역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국제적인 하나의 하키 경기장을 만들고 하키 박물관도 만들고 또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도고온천을 중심으로 한 체육 힐링 타운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요. 도구가 그러면 제2의 용성기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이런 그 지역별 정책을 하나에 담아서 촘촘하게 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뭘 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제도와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또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 과정에서 시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중앙부처와 국회 의원들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남다르게 그런 중앙에서 했던 경험을 토대로 아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일단 4월 2일 날 이 지나봐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은 말씀을 드리긴 뭐하고 전망권이 아산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느끼시고요. 오늘 귀한 주말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저도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만 드립니다. 약간 25년 화이팅입니다. 어렵지만 화이팅 하시고 우리 아산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좋은 아산을 만드는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